안녕하세요. 벤틀리 시스템즈의 프로덕트 스페셜리스트 서빛나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무어링 해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FPSO를 예를 들어 보시면요. 여러 무어링 라인과 라이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환경 하중으로 인한 베슬의 포지션 변화는 무어링 라인의 포스를 작용시키고 다시 무어링 라인의 텐션은 베슬 포지션을 변화시킵니다. 즉 무어링 라인과 베슬은 완전히 커플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해석은 서로 분리시켜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심해 플로팅 시스템에 대한 룰로서 반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커플링된 무어링 해석이 모세스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해석 후 결과값의 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어링 라인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하나의 프로퍼티로 이루어진 라인, 그리고 그 라인의 부위를 모델링하는 법 등 세그먼트로 이루어진 라인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일은 무어링 해석 샘플 파일입니다. 여기서 하이라이트 되고 있는 부분에서 라인이 연결될 포인트를 지정해주고 있는데요. 보시듯이 별표는 하나의 노드를 의미하고요. 별표 뒤에 알파벳과 숫자는 포인트 이름과 좌표를 뜻합니다. 그리고 나서 47번째 라인에서 물결 마크와 함께 사용될 무어링 라인의 섹션 정보가 인풋됩니다. 여기서 섹션 이름, 무어링 라인의 종류인 B 언더바 캣이 있는데요. 이는 버텀 카테너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라인의 외경과 앵커 뎁스, 그다음에 라인 랭스, 단위 길이당 무게가 인풋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커넥터인데요. 앞서서 무어링이 연결될 포인트와 섹션 정보를 정의했다면 48번째부터 55번째 라운까지는 무어링 라인을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이때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커넥터라는 커맨드가 사용됩니다. 뒤에 A, B, C, D, E와 같은 라인 이름을 정의했고요. 앵커 포인트의 방향과 직선거리, 위에서 정의된 섹션 정보와 페어리드 포인트가 인풋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스 에디터 상단에 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요. 해석이 진행되고요. 다시 리런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모세스 메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그래픽으로 모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어링 라인의 길이 때문에요. 처음에는 줌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델링 파일과 그래픽을 매치시켜 보면요. 왼쪽에서 오른쪽이 파지티브 X 방향이고요. 위에서 아래로가 파지티브 Y 방향입니다. 파지티브 로테이션은 파지티브 X로부터 파지티브 Y로의 회전입니다. 하나의 페어리드 포인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라인 A는 마이너스 45도로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파지티브 X 방향에서 네가티브 Y 방향으로 45도 모델링 되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라인 A부터 H까지 모델링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라인을 클릭해 보시면요. 화면의 오른편에 각 라인의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듯이 페어리드 포인트에 대한 정보 역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들 포인트는 베슬의 모션에 귀속되는 포인트들입니다. 이번에는 라인 중간에 V를 모델링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를 모델링하려면 하나의 라인이 2개 이상의 세그먼트로 나뉘어져야 하는데요. 나눠진 세그먼트의 끝단에 V 포스를 제하하는 방식으로 모델링 됩니다. 우선 새로운 섹션을 정리하기 위해 47번째 라인을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고요. 섹션 이름을 WB로 바꾸겠습니다. 같은 이름의 섹션이 2개 이상 있으면 후속 라인은 이전 라인에 연결된 세그먼트로 모델링 됩니다. 페어리드에 연결된 첫 번째 세그먼트 길이를 500핏으로 바꾸고요. 끝단에 파지티브 G방향 포스를 인풋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어링 라인 B에 해당 섹션을 제하하겠습니다. 그리고 런 시킨 후에 그래픽을 보시면요. 보듯이 라인 B의 첫 번째 세그먼트의 끝단에 V포스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물론 라인을 클릭하시면요. 해당 라인에 작용하는 V포스 역시도 그래픽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라인에 서로 다른 섹션 정보를 가지는 무어링 라인을 모델링하는 법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두 개 이상의 섹션 정보가 연속해서 같은 섹션 이름을 가지면 두 번째 정보 혹은 세 번째 정보는 앞의 라인에 연결된 세그먼트로 모델링됩니다. V가 달려있는 섹션 정보를 카피 앤 페이스트하고 섹션 이름을 WC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그먼트의 닿는 길이당 무게를 바꾸고 이를 무어링 라인 C에 할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런 시키신 후에 그래픽을 확인해 보시면요. 물론 처음에는 줌인을 해야 하고요. 보시듯이 라인 C가 B보다 더 처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물론 오른쪽 탭을 클릭해서 GUI로 디테일을 확인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여기까지가 무어링 라인 모델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어링 해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무어링이 끊어져 버리는 사고 케이스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하는지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스템에 대한 리뷰를 잠깐 해보시면요. 무어링 라인 이름은 더 시계 방향으로 ABCD 알파벳 순이고요. 베슬 센터를 기준으로 위쪽 부분이 포트 사이드, 아래쪽 부분이 스타보드 사이드입니다. 물론 우측이 보우, 좌측이 스턴입니다. 환경 하중은 빔C로 90도로 화면에서 보이는 방향으로 인풋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라인 F하고 라인 G가 가장 많은 텐션을 받을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플롯은 포트 사이드의 4개의 무어링 라인에 대한 텐션에 대한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플롯은 스타보드 사이드의 라인 텐션입니다. 보시듯이 라인 G의 텐션 값이 120초 부근에서 최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인 G의 브레이킹 텐션을 350이라 가정하고 브레이킹 텐션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모세스가 라인을 끊어버리는 상황을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우선 모세스에는 센서를 모델링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센서를 특정 부위에 모델링을 해서 특정 밸류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DP 시스템의 경우 센서로 베슬 포지션을 관찰한 뒤 특정 영역을 넘어서면 스러스트 포스가 작동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엔 라인 G에 센서를 부착해서 텐션을 모니터링 하도록 한 뒤 브레이킹 텐션을 넘을 경우 라인 G를 드액티베이트 시키는 명령어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ndescribe sensor 커맨드 후에 관찰 대상 시그널로는 커넥터 포스라는 의미로 C 언더바 포스를 인풋하고 리미스로는 브레이킹 텐션인 350을 인풋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액션으로는 라인 G를 드액티베이트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장 후에 해석을 런 시키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줌인이 필요하고요. 시뮬레이션을 플레이시키면요. 화면과 같이 비디오로 보여줍니다. 보시듯이 타임 도메인에서의 해석이 쭉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약 117초 부근인데요. 이때 라인 텐션이 브레이킹 텐션을 넘고 라인 G가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라인 G가 없이 남아있는 라인으로 시뮬레이션은 계속 진행됩니다. 이때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플롯은 포트 사이드 라인의 텐션입니다. 노멀 컨디션과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에는 스타보드 사이드 라인의 텐션입니다. 핑크색이 라인 G인데요. 특정 이벤트 이후에 브레이킹되어 텐션이 0이 되고 파란색인 라인 H의 텐션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뮬레이션에 대한 것을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는 결과값 후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간 이력 해석을 하게 되면 엄청난 양의 결과값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결과의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기능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세스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세스의 기본적인 ARP 파일입니다. 화면 우측에서 전형적인 시간 이력 해석 결과값이 보이는데요. 각 타임스팻별 무어링 라인 포스, 베스를 작용하는 각 포스들의 항목이 각각 분류되어 이벤트별로 리포팅되고요. 특정 포인트에 대한 시간 이력상 위치, 속도, 가속도의 변화 역시도 리포팅이 됩니다. 샘플인이 간단하게 1초의 타임 스텝으로 총 300초의 해석을 했지만 아마 실무에서는 더 많은 결과값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결과값들에 대한 모세스 내에서의 후처리 기능입니다. 우선 타임 도메인 해석 결과에 대한 경향 파악을 위해 결과값을 플롯시키는 기능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측에 있는 텍스트 파일은 로그 파일인데요. 해석 후에 어떤 커맨드가 발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파일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해석 후에 숫자와 이 숫자와 관련된 항목이 나열되어 결과를 받아보기를 원하는 숫자를 입력하면 모세스가 그와 관련된 정보를 ARP 파일에 익스포팅 시켜줍니다. 이때 이용되는 커맨드는 플롯이라는 커맨드고요. 여기에 플롯시킬 항목을 인풋시키시면 됩니다. 지금은 각 이벤트별 라인 포스를 플롯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롯에 타이틀을 인풋하실 수 있으신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앰퍼센트 서브 타이틀, 그 다음에 플롯의 이름을 인풋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후에 해석을 수행하시면요. 오른쪽 화면과 같은 플롯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결과값에 대한 후처리인데요. 모세스 내부의 커맨드를 이용하는 방식과 엑셀 포맷으로 익스포팅해서 엑셀을 이용하시는 방법, 혹은 SQLite를 이용하시는 방법 등 총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모세스 내부 커맨드부터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보이는 화면은 모세스 커맨드 인풋 파일이고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라인을 보시면 statistics란 명령어와 계산을 원하는 버라이블에 대한 넘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에 대한 결과로 오른쪽 화면에서 같이 선택한 결과치에 대한 시간 이력상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프로바빌리티를 모세스가 리포팅해 줍니다. 타임 도메인 결과 후처리 시 매우 유용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결과치를 엑셀 포맷으로 익스포팅 시키는 기능입니다. 이를 위해서 화면의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앰퍼센트 채널, 피지컬 디바이스를 의미하는 pDevice, 그리고 파일의 포맷인 HTML을 입력하시면 유저가 익스포팅하는 모든 파일은 HTML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그 후 저장을 원하는 결과값에 store라는 커맨드를 인풋하시고 원하시는 버라이어블 혹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마크를 인풋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러닝 후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HTML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이를 엑셀로 바로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SQLite입니다. 이 포맷으로 저장하시려면 추가로 데이터베이스라는 커맨드만 인풋하시면 해당 포맷으로 자동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파일을 저장하신 후에 해석을 수행하시면 자동으로 폴더에 저장되게 되고요.
이 파일을 바로 SQLite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까지 무어링 라인의 모델링, 시간 이력 해석, 결합값의 후처리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세스가 적용될 수 있는 무어링 타입입니다. 스프레드 타입 이외에도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베슬과 터렛을 별도의 모션을 가지는 바디로 모델링을 해서 터렛 무어링 시뮬레이션도 가능하시고요. 같은 맥락으로 싱글 포인트 무어링 역시도 완벽하게 시뮬레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